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제 전공이 매핑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생태 지도를 만드는 매핑을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생태 지도를 만드는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1998년도에 독일에서 방법을 가져와서 우리나라 거 생태에 맞도록 GIS 프로그램으로 변환을 시켰어요. 근데 그걸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자연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비오톱 지도라고 하기도 하고 도시 생태 현황도라고도 합니다. 그걸 제가 만들었는데 지금 전국에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도 그리기는 제가 선수입니다. 서울시에서 3천만 그루 나무 심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목적이 사실은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시에서 이렇게 도시의 환경 개선, 특히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었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하고 도시 폭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숲이라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추진한 내용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이제 3천만 그루 나무 심기 민간 협력 추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도시가 이제 더워지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이제 더워지는데 이게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그냥 계속 더워지면 일정 비율로 계속 그런 현상만 보이면 예측이 가능한데 이게 또 난동을 부립니다. 오늘 어제 기온이 뚝 떨어졌잖아요. 시베리아 기단이 내려와가면서 북서풍이 찬기운이 내려와가지고 오늘 또 미세먼지가 100 마이크로미터인가요? 그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도시가 더워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경향이 있는 게 뭐냐면 한여름철 최고로 더울 때는 더 더워졌고요. 겨울 기온도 올라갔는데 최저 기온 하루는 더 떨어집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저도 뭐 기후변화해서 온실 효과로 해서 이제 도시 열섬 현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용어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높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근데 이게 한없이 높아지는 것만은 아니다. 중간중간에 떨어지고인데 예상 기온보다 더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해서 저희는 뭐 기후 난동이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지금 이 39.6도가 올라갔을 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 8월입니다. 8월 중순 낮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이때가 가장 높습니다. 모든 측정치가 다 그때가 높아요. 근데 그때 올라간 수치가 도시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세먼지는 여러분들 지금 계속 설명 들으셨겠지만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가 이렇게 악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요즘 올해 특히 다행히 올해 조금 덜했죠. 뭐 코로나19 때문에 그랬다라는 둥, 뭐 중국이 산업이 멈춰서 그랬다는 둥, 우리가 출근을 안 해서 자동차를 안 써서 그랬다는 둥,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느 한 가지가 아니고 다 복합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중국에서 날라오는 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외교적으로 풀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또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생활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어떻게 줄일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어디서 어떻게 높아지느냐를 밝혀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아마 여러분들 혹시 자원봉사 하셔가면서 매핑을 하셔가면서 야 우리 동네 보니까 부천 그러면 어디가 가장 높습니까? 시청 앞에 높습니까? 아니면 무슨 대로가 높습니까? 대로가 높죠? 네. 대로가 반드시 높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열심히 문제 제기를 해서 뭐 미세먼지 대토론회를 했습니다. 워크숍 방식으로 해가지고 시민 참여 토론회 중에 워크숍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의견을 모으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서 뭐 시민 3,000명이 참여를 해서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옵니다. 차량 문제가 나와요. 4번. 그렇죠? 5번 차량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산업에서 발생되는 문제, 그 다음에 그거를 위한 협력, 그 다음에 관계, 이런 것들을 해서 10가지의 이제 대책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는
그 해답은 도시숲이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정답이라고 안 하고 해답이라고 했죠. 여기 이제 답이 있는 겁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 해답의 하나죠. 가장 중요한 거는 발생 원인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쉽게 말해 자동차 세워놓으면 됩니다. 운전면허 다 없애면 됩니다. 걸어 다니면 됩니다. 저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예. 운전면허 없어요. 이제 2달이 운전 11호차 운전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단 원인을 없애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발생된 것을 어떻게 저감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서 도시숲은 발생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도시숲 가지고 얼마를 저감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실망적입니다. 왜냐하면 발생되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줄이지 않고 숲으로만 해결하기에는 너무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러려면 여기 빌딩 다 없애고 나무 심읍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맞아 죽습니다. 네, 큰일 납니다. 요즘요 땅이 얼만데 한 평이 얼만데 거기다 나무 하나 심자 그러면 요즘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파트 뭐 조금 뭐 이렇게 좀 녹지 더 만들자고 하면 네가 돈 물을래 뭐 이렇게 나오면 대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적으로 사회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도시숲을 가지고 미세먼지를 전부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얼마만큼 줄일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 하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숲이 있으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녹색을 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미세먼지가 줄어든다라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숲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식물에 있고 생산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산소를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도 줄어들지만 사실은 맑은 공기를 내보내서 사실 희석하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맑은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호흡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시숲은 그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산림청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하겠다라는 것을 쭉 이렇게 낮춘다고 했습니다. 우울증 의상 18번 7% 하나. 제가 볼 때는 그냥 대충 20%로 쓰는 것이 더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는 정책 비전이 있었습니다.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이라는 정책 비전을 가지고 공원 녹지를 관리하고 숲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의 정책 목표를 푸르고 안전하고 가까이서 누리는 도시숲 조성이라고 해서 도시숲을 만들어 나가는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 체계도인데요. 요거는 이제 한 번에 다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요 내용을 보시면 일단 첫 번째가 어떻게입니다. 뭘 하느냐? 미세먼지를 줄이자. 줄이기 위해서 나무를 심자. 어디에다가? 두 번째는 어디에다 합니다. 민감군. 즉 취약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는, 생물학적으로 내성이 약한, 면역력이 약한 그런 무리군이 있는 곳부터 해결하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규모로 있는 지금 녹화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집중적으로 더 나무를 많이 심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생활 바로 옆에다 만들어주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시민이. 이런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취약군, 대규모 녹지, 우리 생활 인근에. 누가? 시민과 함께.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시민과 함께 나무 심기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제가 가장 실망했던 게 바로 이 밑에 부분이었어요. 시민과 함께 하는 부분.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이 참여해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실제로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는 어느 곳에 나무를 심어야 될지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하고 했는데 그것도 공무원들이 넣는 거라서 여러 가지 혼선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건 다 열심히 했는데 이 시민과 함께하는 것에 있어서는 한계를 가졌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데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다양한 녹화 방식으로 하자. 그 다음에 바람길도 만들자라는 것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이 바람길 조성은 제가 이제 산림청에 제안한 내용인데 지금 전국의 10개 지자체에서 지금 바람길 숲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바람길 조성한다고 해서 뭐 바람이 막 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건 하나의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건 공기 흐름 아니겠어요? 그러면 공기는 오염된 거는 확산이 되면 저가 줄어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바람길이 생기면 오염물질이 좀 확산되니까 농도가 약해지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진행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공동체에서 민간군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 취약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해주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뭐 이번에 코로나19도 좀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여러 칼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회적으로 어떤 환경적으로는 또는 어떤 생물학적으로 또는 뭐 사회학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군은 사회 취약군이잖아요.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서 특히 학교, 그다음에 복지시설 이런 곳에 좀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서울시에서 하는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하자고 하면 하겠습니까? 왼쪽 손으로 들고 있는 거요? 저 손으로 놔버릴 것 같아요. 네. 저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그린 거고요. 그래도 이제 입체적으로 녹화를 좀 해보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민 참여 확대를 하자. 먼저 인식 증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공모 사업을 해보자. 그 다음에 민간 협력으로 나무를 심어보자 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러려면 미세먼지에 대해서 먼저 인식을 해야 되죠. 그걸 통해서, 매핑을 통해서 인식 증진을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매핑하고자 하시는 내용이 뭔가 과학적인 것을 한다기보다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증진을 시켜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행동을 유발하기 위한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심자고 했고, 이제 시민 토론회도 했습니다. 뭐, 제가 주관해서 하긴 했습니다만, 뭐, 말은 많이 나오지만, 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나무 심기도 실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심어서 뭐 지금 2천만 그루 넘게 심었는데, 실제로 나무를 심으려고 하니까 심을 데가 없습니다. 다 콘크리트 블럭이고요. 그 다음에 뭐 기껏해야 규퉁이 있는 짜투리 땅 찾고 뭐 산림 저지대 찾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나무는 심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나무 심었다고 미세먼지가 바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적어도 10년, 20년 지나야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심는 데는 예산이 있는데 관리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또 거기 또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오셔서 텃밭처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지 관리가 더 중요한데, 제가 끊임없이 유지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관리하는 것도 시민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인 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경유차 뭐 저를 줄이고, 에어컨 효과가 있고, 산소 농도 높이고,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서울시에서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되려면 뭐 잘 아시다시피 관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은 페이퍼워크를 많이 하고요. 실제로 그런 미세먼지는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실천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 제도 중에 하나가, 방법 중에 하나가 볼런티어더라. 자원봉사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하고 있고요. 하여튼 서울시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좀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